품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는 작은 실수에 분노하지 않고 불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지적받으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지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불필요한 긴장 속으로 빠져든다. 위대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소한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행동을 일일이 따지기보다 때로는 그냥 웃으며 넘긴다. 그것이 더 큰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며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관대함은 약자의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강자의 선택이다. 작은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다. 하지만 품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넓히는 법을 안다. 작은 모래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강물처럼 그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진다. 다른 사람이 틀린 말을 하면 정정해주고 싶고 잘못된 행동을 보면 지적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다툼이 생긴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어떤 일은 애써 고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서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품이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고 나머지 순간에는 너그럽게 미소 지으며 바라본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럼 다 참으란 말인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뜻인가? 아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진다.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척할 때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강한 주먹이 아니다. 큰 소리로 상대를 누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품격을 지킨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순간적인 감정보다 더 깊고 넓은 시야를 가진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관대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한 선택이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삶,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는 삶, 그리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품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작은 불편함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품격을 가질 수 있다. 고대 철학자들은 진정한 지도자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관대함이야말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최고의 무기다. 작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질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실수를 감싸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마주하게 된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직장에서 오해를 사기도 한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다. 그 순간에는 크게 느껴지지만 결국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다. 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눈앞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본다. 관대함은 단순히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이기도 하다. 분노는 쉽게 피어오르지만 그 불길 속에서 다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차라리 가볍게 웃으며 넘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많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평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대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쾌한 일에 반응한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동요되고 작은 비난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하지만 그런 반응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순간의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다. 어떤 일에 깊이 집착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마음속에 더 단단히 자리 잡고 오래 남는다. 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흘려보낼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을 가진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억울한 일은 따져야 하며 손해를 보면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일일이 따지고 들면 결국 삶 자체가 피로해진다. 어떤 것은 그냥 두는 것이 더 낫다. 모난 돌이 정에 먼저 깎이듯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그만큼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한다. 품이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는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작은 일에 연연하는 사람은 쉽게 지친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얽매이고 사소한 실수를 곱씹으며 속을 태운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킬 뿐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작은 실수를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결국 그 관계는 상처만 남기고 무너지고 만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떤 일은 잊어야 한다. 어떤 감정은 놓아버려야 한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 된다. 예로부터 군자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고 작은 모욕에 감정을 쏟아붓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태연하게 미소 짓고 가볍게 넘긴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겪은 불쾌한 일이 인생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꼭 말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말하되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되 흥분이 아니라 침착함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품이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여유를 가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주변까지도 편안하게 만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는가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일도 태연하게 받아들이며 중심을 잃지 않는다. 차이는 바로 마음의 크기에서 나온다. 작은 잔해는 작은 물방울에도 넘쳐 흐르지만 넓은 호수는 큰 빗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는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그러므로 품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본다.
지금 내가 화를 내야 할 순간인가? 지금 이 감정이 정말 중요한가? 만약 그 감정을 1년 후에도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더 강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궁극적으로 삶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지나치게 세세한 것까지 따지고 들면 관계는 피곤해지고 모든 것을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적절한 지점에서 멈출 줄 알고 필요한 순간에만 반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대해야 한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가 나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다. 우리는 얼마든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품격 있게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한층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간다. 삶은 단순한 감정의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 품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진다. 그는 내일을 바라보고 1년 뒤를 상상하며 불필요한 것에 힘을 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든다. 관대함은 부드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다. 흔히 우리는 강한 사람을 단호하고 거침없는 존재로 떠올린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다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코 강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불안과 조급함을 드러낼 뿐이다. 관대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안다.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며 상대의 행동을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이해한다.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분노나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때로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어질 때가 있다. 명백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갈등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된다. 품이 있는 사람은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한다. 싸워야 할 때와 넘어가야 할 때를 알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의 모습이다. 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강한 힘이 발휘된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끊임없는 반대를 받으면서도 크게 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인내했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갔다. 링컨은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남을 비난하는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 간디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는 방식으로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은 모두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도 이긴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통제하고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관대함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분노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분노를 참아내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강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행동을 바꾼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그를 모질게 꾸짖으면 그는 방어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내가 그 실수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사람은 억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변한다. 품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상대를 쉽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실수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주고 서서히 변화할 시간을 준다. 관대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모르는 척할 줄 안다. 가족이나 친구가 나에게 서운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때로는 그 순간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더 큰 관계를 만든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이다. 관대함이란 반드시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배려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평가가 틀렸다고 생각될 때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모든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싶은 방식대로 세상을 경험한다.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다름이 곧 틀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이 차이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배신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품이란 상대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다. 결국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힘이나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넓게 바라볼 줄 아는 힘이다.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대할 때 그에 맞서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방식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관대함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이며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선택이다.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품이 있는 사람이다. 품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알지 않으려 한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고, 알더라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때는 무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따지려 한다면 관계는 피곤해지고 스스로도 지치게 된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놓치는 것이 없도록 주위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한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하고 작은 변화를 감지하며 반응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 누군가 나를 험담했다는 사실, 상대가 어떤 속마음을 품고 있는지, 혹은 사람들이 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은 금세 지쳐버린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평가가 언제나 공정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감정이 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모든 평가에 신경 쓰고 대응해야 할까? 아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들까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다.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 혹은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모든 사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그는 꼭 필요한 부분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맡긴다. 구성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국 주변을 숨막히게 만든다.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사고를 멈추고 판단보다는 지시만을 기다린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창의성도 신뢰도 잘할 수 없다. 품위 있는 지도자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을 믿고 맡길 줄 알며 때로는 모른 척 넘기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친구의 사소한 감정 변화, 가족 구성원의 모든 고민, 연인의 하루 일과까지. 하지만 품위 있는 사람은 상대의 영역을 존중할 줄 안다. 필요할 때는 귀 기울여 듣고 조언하지만 굳이 캐묻지 않는다.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깊은 배려다.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속이려 할 때, 혹은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순간 바로 지적하고 따지는 것이 속 시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많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타인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 감정이 쉽게 소모된다. 하지만 굳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품위 있는 사람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끌어안고 살지 않는다.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어떤 것은 굳이 캐묻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스스로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명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관계가 투명해야 할 필요도 없다. 어떤 부분은 흐릿하게 남겨두고 어떤 부분은 굳이 들춰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만든다. 완벽한 이해보다는 적당한 여유가, 철저한 분석보다는 따뜻한 포용이 더 필요할 때가 많다. 결국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그냥 흘려보낼지를 아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알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고 더 단단한 삶을 만들어간다. 품위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관대하다. 우리는 때때로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쉽게 상처를 주곤 한다. 거리감이 있는 관계에서는 예의를 지키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솔직하다는 이유로 거친 말을 내뱉는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드러난다.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과 가족, 친구, 배우자에게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 사람의 품위는 아직 단단하지 않은 것이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실망할 일도 많아진다. 타인의 작은 실수는 쉽게 넘어가지만 가족이나 친구의 실수는 오래 마음에 남는다.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가 크다고 해서 더 엄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해하고 더 포용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편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족과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들과의 관계가 평온해야 삶 전체가 평온해진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다. 부모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며 때때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하지만 품이 있는 부모는 자식의 실수조차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볼 줄 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를 경험하도록 기다린다. 자식 또한 부모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그들도 여전히 삶을 배워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부부 사이에서도 관대함이 중요하다. 연애 시절에는 작은 실수도 웃으며 넘어가지만 결혼 후에는 사소한 습관 하나에도 짜증을 낼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과연 관계를 흔들 만큼 중요한 것일까? 오랜 시간 함께할 관계라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로가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가끔 실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중요한 순간에 기대만큼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오랜 관계는 순간의 감정으로 재단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 몇 번의 실망이 친구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기대와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너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운함도 커질 수 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품이 있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가까운 사람을 신뢰하며 그 관계를 지나치게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적에게도 어느 정도의 관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끝까지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것은 없다. 오히려 그 감정이 나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관대함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완벽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는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관계에서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작은 실수에도 쉽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 언젠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 반대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단단한 인연을 맺어간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러한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품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받아들이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품위 있는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관대함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사소한 문제를 흘려보내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된다. 작은 일에 집착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면 삶이 피곤해진다. 품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대해진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오해와 다툼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에 하나하나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감정은 흘러가면서 사라지기도 한다. 품이 있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본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화를 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 더 현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품이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야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함이란 반드시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솔직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드러낼 줄 아는 것이 더 깊은 솔직함이다. 즉,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다. 관대한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관대함의 핵심이다. 세상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 때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평온한 길이 된다. 누군가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불쾌한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나만을 힘들게 만들 뿐이다. 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필요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대함을 선택한다. 마음의 평온은 관대함에서 온다.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순간의 감정은 곧 사라지고 남는 것은 내가 선택한 태도뿐이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인가 아니면 더 넓고 깊은 시야로 바라본 나의 삶 전체인가? 관대한 사람은 눈앞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와 자신의 평온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간다. 관대함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든다.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며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